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TY 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지주회사로 TY, 거기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태영의 앞글자를 따서 TY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든 겁니다. 태영건설에서 이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이 건설 분야, 태영건설이라는 회사와 SBS 미디어 홀딩스라는 이 두 개의 방송이라는 두 개의 사업을 이제 이 TY 홀딩스라는 지주회사 밑에 두게 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지배체제를 완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TY 홀딩스를 만들면서 이제 태영건설이라는 한 사업 분야와 그다음에 이 SBS 이 서울방송이라는 두 개의 주된 사업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환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처리 시설 및 폐기물 처리, 그 다음에 이 폐기물에서 바이오 가스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이런 재활용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환경 사업을 또 하나 이제 벌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태영건설 때문에도 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이 환경 사업이 굉장히 규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성장성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진입장벽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TY 홀딩스 이쪽에서 키워나가는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로 찍어서 키우고 있던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한 건 바로 그룹의 모태가 된 태영건설입니다. 지금 전체 매출액, 그 지주회사 TY 홀딩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액은 방송 사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운영업, 골프장이나 리조트 같은 이런 쪽에서도 일부 40%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 물류창고나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또 기타 투자사업 이런 쪽에서 한 9% 정도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도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대규모 손실로 돌아선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태영건설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는 사실이죠. 지금 최대 주주는 이제 증여가 이루어져서 아들인 윤성민 대표가 25.4%를 갖고 있고, 윤세영 회장이 아직도 0.5%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번에 이 윤세영 회장이 다시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경영 일선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죠. 그만큼 그룹이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태영건설이라는 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최근 2년 사이에 1조 5천억에서 지금 2조 1,300억으로 이 차입금 형태가 계속 불고 있어서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고금리로 갈수록 점점 더 리스크가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태영건설 같은 경우 예전부터 이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위험 수준별로 다른 건설사들과 비교해 봐서도 태영건설은 특히 더 이 주의나 위험, 그런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PF 자체를. 그래서 이 PF 사업장들이 대부분 또 지방에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사업지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뭐 사업을 벌려버린 거죠. 자산회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금리일 때는 그나마도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적기 때문에 사업만 잘 순조롭게 되면 손해보지 않고 뭐 매출 내용을 키우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리면서 시중금리가 많이 올라버렸죠. 저금리일 때보다 거의 3배 내에서 5배 정도 이 이자 비용이 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태영건설은 완전히 지금 재무적으로 꼬여버린 상태죠. 그래서 부동산 PF나 분양 리스크에서도 태영건설이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이 부동산 PF의 사업장들이 주로 지방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에 존재하는 사업장이 자빠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공사를 해서 시공을 한다 할지라도 미분양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부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TY 홀딩스는 지금 1년 내, 거의 2년 동안 내내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TY 홀딩스가 오늘 상한가를 빵 쳤죠. 그렇게 된 이유는 윤세영 회장이 경영 복귀를 하면서
소음만 돌고 있는, 만에 하나 TY홀딩스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SBS 서울방송을 매각하는 것인데, 그 매각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돈 겁니다. 그것은 이 최금락 전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있는 양반이 다시 부회장으로 컴백한 거죠. 이 양반도 SBS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가서 근무하기도 했고 하면서 이 최금락 전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있던 양반을 다시 컴백시키면서 이 SBS 서울방송의 매각 소문이 시장에 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 회장이, 올드맨이 복귀하면서 그러한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다시 경영 일선에 돌아왔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일단은 뭐 가격도 상당히 많이 흘러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나서게 한 거죠. 물론 TY홀딩스의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9,500원 정도의 그 기업 가치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TY홀딩스는 이 태형건설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기업 가치는 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태형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이 TY홀딩스의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TY홀딩스의 주가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올드맨 윤세영 회장의 복귀로 SBS 서울방송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그 상장사가 마지막에 몰리면 갖고 있는 카드로 자산을 매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TY홀딩스 같은 경우는 SBS 서울방송을 매각할 경우 조 단위의 돈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는 확실히 꺼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태형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TY홀딩스가 이렇게 할인돼서 거래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